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당헌 당규에 대해서도 비상대권을 주고 그리고 임기도 없고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길래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우 수천억 비자금 사건의 모금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전과가 이범이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국민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개혁의 전도사인 양 그렇게 여태 이제 정치판에서 해 오셨지만은 엄청난 뇌물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분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26일 TV 홍카콜라에 출연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입니다. 이분은 아주 작심을 한 듯 주말 내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거침없는 일침을 쏘아댔는데요. 아주 작정하고 시작한 듯합니다. 홍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상시대책위원장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당에 복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를 통해 당헌 당규에도 없는 임기도 없고 무제한 권한을 달라 하는 비대위원장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대위라며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기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우 수천억 원 비자금 사건의 창구이기도 했다. 뇌물전과가 이범이라며 마치 개혁의 전도사인 양 정치판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했는데요. 홍 전 대표는 또 사실 저희 당은 예전에 차떼기 당이었다면서 그렇기에 뇌물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사람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또 당으로 복귀하면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홍 전 대표는 당으로 복귀하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도 총선까지 이용을 했으면 됐다. 더 이상 이용을 하면 본인 퇴임 이후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비평을 그만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선 유 이사장은 대선에 나온다면서 유 이사장이 정치를 한다 안 한다는 말은 있지만 또다시 복귀를 해서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국회 내에서 번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개헌은 제대로 하려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각종 뉴스가 난무하고 뉴스에 대한 팩트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참으로 의문스럽다면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 유고 사태가 계속되는데도 제대로 발표가 없는 것은 뭔가 북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는데요. 지난 4.15 총선 당시 당에서 요구했던 수도권 험지 출마설과 관련해선 불출마하라는 요구가 가장 강했다고 본다면서 서울에서 어느 지역구에 가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요. 홍 전 대표의 뒤끝이 아주 제대로인 듯합니다. 물론 쌓인 게 많았겠죠. 그간 그 푸대접을 받아가며 무소속 출마에 당선이 됐으니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승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는 더 거침없습니다. 다시 홍갱이 홍준표로 변신을 꾀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곧 교체될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상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걸까요? 지금 지도부는 총선에서 모두 낙마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21대 국회를 끌고 갈 당선자들을 다 놔두고 왜 곧 없어질 지도부가 김종인 알박기를 하느냐 말인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김종인 상시 비대위원장을 말로 세워놓고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만일 그분이라면 김종인을 데리고 올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투의 연속인 듯 합니다. 그가 아니라면 누굴까요? 마침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이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 후면 끝나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다 퇴장이에요. 21대 당선된 분들 중심으로 앞으로 쭉 이어질 비대위를 얘기하는 게, 혹은 뭐 당을 누가 이끌고 갈 건지 얘기하는 게, 지금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대에서 끝나는 지도부가, 왜냐면 지금 지도부가 다 낙선했단 말이죠. 황교안 대표도 이제 보이지 않고, 권한대행도 20대, 이번에 21대 낙선했고, 최고위원도 다 낙선했어요. 한 사람 빼고. 원내대표도 낙선했죠. 이 지도부는 더 이상 앞으로의 영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끝나는 분들이 권력 공백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번에 당선된 분들 중심으로 앞으로 당을 이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왜냐면 한 달 사이에 특별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 없거든요. 선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큰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서둘러서 비대위원장을 꼭 밖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 공백기에 당을 누군가가 장악하겠다는 거죠. 제가 오랜 세월 봐왔던 관점에서는 여의도를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의도는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뭐 이번에 재선된 분들, 재선 이상 3선 이상, 그리고 그 초선들과 함께 그분들이 추출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모든 권한을 무기한으로 당 외부의 사람한테 맡기자. 김종인 위원장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상한 결정이죠. 정치가 무슨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무기한 정권을 주자는, 그 약속을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 후에 다 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논란이다. 김종인 위원장을 앞에 두고 누군가가 당의 권력을 쥐고 싶어 한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